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한민호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소도시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요, 인구 10만 명을 향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완주, 유이태 군수를 모시고 완주의 이모저모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외부 수상이나 외부 평가를 58차례를 받으셨어요. 그 엄청나게 바쁜 활동들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으셨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어려울 때 우리 완주의 이 인구가 든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 역동적이고 좀 뭔가 힘이 나는지는 아마 느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겁니다. 군수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인구가 늘기 시작했어요. 무려 매월 275명씩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8,534명이 늘었어요. 99,668명이 현재 우리 완주군의 인구가 됐는데 주민들 상으로 외국인 등록자가 합치면 10만 5천이 되는 거죠. 그 저희가 이달에 언제냐 10만 돌파. 그리고 332명만 이제 이달 늘면은 지난달에 368명 늘었으니까 지난달에 85%만 늘어나면 10만 명이 돌파되거든요. 그래서 10만 병 돌파되는 13개 읍면 누구냐? 어제 이렇게 저희들 직원들께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명가 10만 병에 드는 사람을 뭘 해줄 것이냐? 그리고 우리 완주가 10만 명 돌파 행사를 해야겠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도민들 가운데서요. 이제 10만 명째 출생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0만 명째 전입신고를 바로 그겁니다. 전입신고에 한 도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순간 그 생각을 지금 하게 됐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실 즐거운 대화하고 즐거운 회의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10만 명째 어떻게 선물할까. 사실 그냥 느는 건 아닐 텐데 오늘 하나하나 이모저모 좀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부로부터 평가나 수상이 이렇게 많은 것도 그런 대목입니까? 저희가 이제 재미있게 우리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다양한 의견, 다양한 어떤 그 아이디어 또 공모 사업 등등 하면서 정말 신바람나게 일을 한다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이 320만 평이라는 공단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또 이 수소특화구가 산업단지가 지금 저희가 50만 평이 지정됐잖아요. 네.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저희가 군수 됐을 때 이게 공단 36만 평 테크노밸리 2차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이게 부채 때문에 많이 나갈 때는 4천만이 넘는 하루 이자가 이렇게 나가는 문제가 됐어요. 이걸 분양을 빨리 끝내야만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우리 완주를 알리는 게 좋겠다. 또 제가 은행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좀 알리기도 하고 했는데 한 번 오신 분들은 이렇게 교통이 좋고 이 완주가 이렇게 참 할만하다 해가지고 분양이 되기 시작하니까 지금 완판에 이제 이루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일 날 작년 10월 말에 전체 그간의 비리 등을 싹 상환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남았죠. 여기 인구라는 게요. 어떤 하나 갖고 드는 게 아니고 아마 이 종합적일 겁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주거 문제, 그다음에 문화, 예술, 그다음에 스포츠. 우리가 지금 완주가 스포츠 메카가 되려고 그래요. 이게 다양한 것 기능이 이루어질 때 하게 되고 특히 교육 분야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부터 이렇게 어른까지 다양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 말씀드릴까요? 과거에 이제 풍물하면 어르신들 많이 해요. 그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한테 풍물을 가지고 전부 배웁니다. 그와 같이 전체 교육이라는 것은 다양하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도 출산 장려금도 좀 주고 또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결혼 축하금도 우리가 한 500만 원씩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같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요해서 교육열이 높은 우리 주민들 상황에서는 완주가 교육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도 특급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교육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이 고맙게도 우리가 완주군이 교육 특구지역으로 선정됐잖아요. 이게 3년 동안에 210억입니다. 70억씩. 이거 참 저희한테는 너무 행운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어요. 네. 13개 읍면에 섭니다. 낮에 일하고 저녁 되면 꽉꽉 찹니다. 서로 배우려면 10몇 가지 됩니다. 경우가. 거기에 다 정원 오버가 돼가지고 1부, 2부 할 정도로 네. 저녁에는 배웁니다. 우리가 우석대가 있어요. 우석대학교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8개 학교를 요청했어요. 학과를 갖다가 뭐 원예치유학과라든가 또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원이 전부 다 오버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다양하게 각자의 입장에서 배울 수 있는 걸 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참 왕성한 활동들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렇죠. 4대 도시는 조금 완주가 아직은 욕심이 아닐까. 완주시는 욕심이 아닐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우리 군수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4대 도시라면 어떤 기준이냐면 인구 기준으로 4대 도시라고 했겠죠. 네. 그런데 인구 기준 한다면 저희가 전주, 1위, 군산 다음에 이제 정읍이 그렇죠. 네 번째인데 네. 우리 5번째예요. 네. 이 정읍의 차이가 이제 몇 명 차이가 안 나요. 그렇습니까? 네, 2,500명, 1,500 차이가 안 나요. 한번 6월 달 가면은 저희가 추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와.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 도시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인구는 그렇고 가장 문제는 경제 발전과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과연 어디가 높냐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 1번지 그다음에 우리 좀 행복지수 1번지는 저희가 좀 전국에서 1등을 한번 하고 싶은 제 욕심입니다. 우리 군수님 참 그 집안으로 봐도 9분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신 집안이고 또 기업은행 부행장까지 가셨고 책을 7권이나 쓰셨고 완주라고 하는 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라고 하는 철학들이 이 몸소 이제 실천을 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그래서 조금 다른 철학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현장을 항상 중요시 얘기해요. 예. 이게 현장을 다니는 저 입장하고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갔다 오면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게 급하죠. 이것 좀 내가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불편이 있하는데 그걸 와서 그걸 채택해서 하려면은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예산도 따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현장에 안 맞는 것은 법을 고치던가 아니면 조례를 바꾸던가 그렇게 해서라도 맞춰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만드는 게 있죠. 민원은 선물이다. 우리가 민원을 파악을 하면은 그만큼 힘이 들 텐데 민원을 보는 순간에 그분은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은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을 절대 민원한테 좀 더 친절하게 하고 그분들이 이걸 같이 노력하고 안 되면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얘기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서로 행복을 나누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사 수석 순정도 공공 색깔을 맞춰서 군수님 지금 배지를 달고 계시잖아요. 예, 예. 수소도시 완주. 항상 행사장에서 보면 이 배지를 달고 계시던데 이제 완주와 수식어로 수소를 뗄 수 없는 완주가 됐습니다. 아마 수수에 대해서는 이제 낯설지 않을 거예요. 네네.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또 전북 특자도에서 또 정치권에서 많이 관심 가지고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제가 이제 군수가 되면서 이렇게 좀 행운이 따랐죠. 저희가 현대자동차가 우리 완주군에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개발한 게 수소 전기 버스, 수소 전기 트럭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현대자동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저희가 완주에서 벌써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ESS 안전평가센터라든가 UPS 등등 모든 것들이 수소와 관계된 인프라들이 굳혀지고 있고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해서 모두 집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수소의 모든 메카가 되어야겠다. 그런 완주가 장소지 아, 전라북 특별자치도에 어떻게 100년 먹거리가 되면서 이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지역만. 다만 수소 거래소는 이게 이제 하나의 모든 집적화 된 상태에서 수소 거래소가 우리 완주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메카가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완주 국민들한테 이 수소 도시 완주 이걸 좀 홍보도 하고 수소 거래소를 어떻게든 유치해 빨리 하겠다 예. 해서 진행이 되고 어제도 전북대학교에서 저희가 수소 관련해서 함께 또 협약식도 맺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수소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텐데 지금 우리 군수님 말씀하신 국제 수소 거래소가 왜 완주에 필요하느냐 이걸 왜 선점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느냐면 앞으로의 그 기준점을 정해야 될 거래소가 예. 어딘가는 설립이 돼야 되는데 그 중심 역할을 이제 완주군이 하겠다는 것이고 바로 그겁니다.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수소 산단이 예. 있다는 것이 여러 장점이 되겠습니다.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완주 산단에 지금 어느 정도 입주해서 이제 수출 계약이라든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수소 관련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들어오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참고로 50만 평을 저희가 조성을 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준비되는데 지금 139개 업체 62만 평이 투자 의향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예비 타당성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모든 분야에 끝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서로 올라옵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연구에서 연구기관들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고르고 있어요. 우리 경쟁력이 어떤 것이 갖는 것이 경쟁력이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라고도 쉽게 못 주고 좀 인프라 구축하는데 이렇게 평수를 엊그저께도 4,500평, 5,000평 달라는데 1,000평만 우선 넣고 다른 데도 들어오려고 하니까 시작을 하면서 합시다. 이렇게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제 수소 분야가 다양합니다. 어쨌든 쉽게 보면 수소를 만들고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이런 이제 절차들이 이제 진행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주에 산다는 앞으로 이제 정말 수소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씩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생산, 그다음에 운반, 그다음에 저장 모든 좀 갖추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완주형 햇빛 연금 같이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재생 사업 통해서 하는 거 이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수소와 다 연결된 사항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린 수소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우선 우리는 완주는 가장 이게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9월부터는 태양광 사업을 호남적인 전체가 잠시 중단돼 있잖아요. 왜? 생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완주를 본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왜? 공단이 있고 써야 할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분산 에너지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해서 우리 공급하겠다. 해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관광에 있어서도 뒤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완주가. 완주가 그렇게 볼거리가 많나? 그런데 3천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완주입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2,300만을 목표로 했어요. 예, 근데 2,300 오버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겠죠. 왜 되냐면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한 번 오면 또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한 번 오기 어렵지 왔다 하면 또 관광이라고 하는 영역은 아주 작은 영역이고 완주를 찾아오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방문객의 개념에서 보면 충분히 완주가 그런 메리트가 많다. 체육이든 관광이든 음식이든 볼거리 먹을거리 할 것 없이 체험거리 축제 포함해서 방문객이 3천만 명이 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2,300을 작년에 돌파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보면은 대둔산이라든가 그렇죠. 그 금강산이라 불리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그렇죠. 모악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옥마을이라든가 또 이제 다양하죠 우리가요.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만경강 발원지가 6월 달이면 우리 완공이 됩니다.
그 공원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멧돼지 목욕탕이 있어요. 멧돼지 목욕탕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그렇죠. 참 이제는 가보면 멧돼지가 뭐냐? 망경강 발원지 가보니까 푹푹 파져 있어요. 시원하니까 멧돼지가 놀다 가요. 거기를 지금 공원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멧돼지 놀으라고 거기에 잘 보존해 가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우리 볼거리. 근데 먹을거리 하면 다 아시잖아요. 로컬푸드 일본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모든 1,300여 명의 이 로컬푸드의 이 생산자와 같이 어우러져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거리, 볼거리, 예. 그다음에 누릴거리, 즐길거리, 더 나아가서 스포츠 함께 한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만경강 명품 수변 생태 도시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우리 이렇게 많은 분이 다양하게 하시기 때문에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우석대학교다가 전망대를 이렇게 그렇죠. 좀 만들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그것도 우리 돈 들이지 않고 우석대학교의 본관에 23층, 24층 옥상 했잖아요. 예. 또 이제 만경강을 따라서 저희가 생태 공원을 만들어 가는데 거기는 지금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이 둔치를 체육과 그리고 문화예술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둔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환경청하고 많이 협의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 상류 쪽에 하나, 고산 그쪽에, 그다음에 용진 쪽에, 그다음에 봉동 쪽에, 삼내 쪽 이렇게 해서 이 거기에 둔치를 이번에 좀 모든 걸 좀 손을 봅니다. 그 준설 작업도 일부 할 것이고 그래서 예. 환경청과 협의를 잘 돼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만경강을 방치보다도 활용하게 되면 더 친환경적이고 생태를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잘 협조가 잘 되고 있고요. 아마 이것은 세계적인 최초가 될 겁니다. 만경강 물거리 철길을 만듭니다. 완주 전주 상생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와 함께 합니다. 근데 이것도 환경청에서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만경강 철도가 이게 476m입니다. 근데 71m가 카페고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 406m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405m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를 도로를 만드는데 자전거 타고 인도로 이렇게 같이 오게끔 철도를 난간을 만들고 투명하게 해서 오게 되거든요. 아마 그러면 아마 전주 분들 네. 전부 다 전국에서 아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제 그런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완주 시설공단이 군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공단 가지고 있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사실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가 되면은 시설관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꼭 해야 된다. 해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시설관리 됐는데 봤더니 전주하고 익산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시가 없어요. 우리가 세 번째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시내버스 전주원 이런 시민예계 같은 데 제가 인수하게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설의 관리 또 체육관리공도 앞으로 이제 넘기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좀 교통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 가지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발족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복지 분야 차원에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분야를 보니까 복지부 장관상 5차례 오관왕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유니세프 전국 최초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 상위 인증 갱신까지 하셨어요. 아동 친화 도시 완주군요. 저는 그간에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꽃을 피우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아동들이 그 의류 같은 걸 열으면서 하는 걸 봤어요. 직접 참여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짜임새 있게 하면서 그 자기들이 제안하는 거 그것도 각 팀별로 해가지고 발표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정책으로도 직접 채용할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동들의 의견을 예. 정말 파고들면 배울 게 많다 예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할아버지 역할 속에서 어른의 역할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는 대목 아동 친화 도시 완주. 그래서 더욱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완주군의 아동 복지가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원주군이 아무리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하는데 해도 군수님 고민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주와 전북도가 완주하고 함께 가자고 계속 통합을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군수님만의 또 대안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어떤 경제적 통합이라든지 기능적 통합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완주가 내세우는 길이다. 어떻게 좀 한마디로 이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없을 네네. 것이고 요점만 얘기한다면 어떻든 현재 완주군에서는 6,152명이라는 분들이 찬성해서 제출했고 반대가 32,780명 해가지고 도에다 요청할 때는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도에서는 일단은 유권자의 50분의 1이 찬성하게 되면 절차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 지방시대위에서는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방시대에서는 행안부에 요청을 합니다. 뭐냐? 건의를 하게 돼 있죠. 현재 지방시대에서 저희가 다음 주일날 또 저희가 뭔가 실사가 나온다고 그래요. 문제는 이런 그 상태가 돼 있는데 가장 처음부터 저는 주장을 해왔던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은 경제적인 원리로 가야 된다. 우리 2013년 볼 때 찬성 반대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냐. 그런 것이 누굴 위해서 이것이 통합을 하고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축제가 돼야 된다. 통합이 되든 또 통합이 안 되든 축제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려면 경제적인 논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경제적인 발전 그리고 주민의 행복의 삶을 높이는 것이 뭐냐. 이런 점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자 찬성한 사람은 야,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반대로 사람은 이건 독재로 가면 더 좋지 않냐.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 않냐 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것이고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도하고 그다음에 또 전주시장하고 도지사님하고 같이 많은 상의를 하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항상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합니다. 이걸로 하지 않으면 갈등과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지방시대위원회한테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2013년에 보니까 운동력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기울었다. 야, 45대 50으로 찬성이 45% 반대 50%다. 이게 여론조사했고 이렇게 더 기울었다면 할 것도 없지 않냐.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고 행정력 납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지 말고 그냥 좀 끝내자. 네. 만일에 우리가 보는 이런 상황이 됐다. 한다면 투표해서 거기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여론조사를 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저희가 완주발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완주발전위원회는 뭐냐면 저희가 찬성측 대표 한 분, 반대 대표 한 명, 8명을 중립전사회 해가지고 이분들이 주장한 것을 검증해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틀렸다, 맞다, 이것은 이렇다.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을 함부로 못 하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로 집행해요. 알겠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하나 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까 싶은데 역시 귀농귀촌 정책의 1번지가 완주라고 얘기할 정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을 행정과 또 민관 구도 속에서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균형교체는 참 저희가 잘 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행오면서 자꾸 보완한 것인데 이게 균형교체이 어느 정도냐. 우선 수치로 말씀드린다면 전라북도 전체 균형교체의 37%가 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3%까지 가더니 올해는 37%까지 재작년에 23%에서 작년에 37%까지. 그럼 3명 중에 1명이 왜 완주하냐. 균형교체 센터가 그전에 좀 있었지만 좀 더 이번에 확대됐어요. 작년에 어떻게 했냐. 학교 폐교를 거기다 균형센터가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하다가 전북 본부가 올 정도 됐죠. 이번에 전북 대한민국 중앙회 회장이 또 우리 완주 사람 됐죠. 그와 같이 이 균형질센터의 역할이 하나의 그냥 오는 사람들 관리가 아니라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작합니다. 어떻게 하냐. 좀 더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그분들이 와서 한 달 살게 한다거나 또 가서 대외적으로 나가서 또 서울이면 서울 등등에 가서 이런 균형제 설명하고 그러면 와서 보면 작년 같은 데도 와서 한 달 살겠다. 다 균형이 저는 거예요. 우선 정체가 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일자리라든가 돈벌이 돼야 됩니다. 안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떠나거든요. 그렇죠. 역균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방법들 잘 안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점점 많이 오지 않냐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산업부터 민생 경제 그리고 복지 또 어울려서 귀농귀촌이라고 하는 농업 정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10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완주.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 삶의 복지 수준이 또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완주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수님 민사 8기 3년째 올해에도 아마 왕성한 활동하실 것 같은데 이런 각오로 임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해서 완주군이 좀 더 모델이 돼가지고 좀 더 열심히 더 지금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고 민원은 선물입니다. 힘내십시오.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거에는 농업-농촌 으뜸 완주를 얘기했다면요. 이제 완주는 글로벌 수소도시의 도약으로 성장하는 완주로 이름을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완주의 발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함께했습니다.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